네, 한반도가 연일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종 대책들은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 차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유차 운행률을 낮추기 위해 아예 경유값을 올리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 염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경유값이 말이죠. 1리터에 1,200원대인데 이 경유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확정된 겁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정부 부처 간에도 경유값 인상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환경부는 지금까지 경유 차량에 붙이던 환경 개선 부담금을 아예 경유에 붙이거나 세금을 더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둘 중 어떤 방법을 쓰던지 간에 결국 세금을 더 내는 셈이 됩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입장인데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올려서 환경사업에 쓸 돈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는 경유값을 올리면 차량 운행을 덜 할 것이다라는 논리 같은데요. 부담금을 올리게 됐을 때 경유차주들에게는 어느 정도 부담이 들어오게 됩니까? 정부가 지난 2007년에 정한 기름값 비율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휘발유 값을 100으로 봤을 때 경유값을 85 정도로 맞추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부 안이 통과된다면 이걸 거의 100대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경유 1리터에 100원 정도 오르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해 보면 연비가 15km인 승용차를 연간 2만 km 정도 운행했을 때 부담금은 지금보다 13만 3천 원 정도 더 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2009년 이후 생산된 경유 차량은 모두 유럽연합이 정한 유해가스 배출 기준 유로5와 유로6를 통과한 차량입니다. 그동안 이 차들은 저공해 차량이라고 해서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만약에 경유값이 인상되면 졸지에 부담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경유 차량은 서민들의 생계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경유값이 오르게 되든 차에 붙는 환경 개선 부담금이 오르게 되든 결국 서민들의 부담만 더 커지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유차는 대부분 승합차와 버스, 트럭입니다. 전체 경유차 850만 대 가운데 버스와 화물차가 314만 대, 37%에 달합니다. 버스 운전과 물류 수송 등을 생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생계수단을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은 150원도 커요. 하루 운전하는 게 한 300km 달린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20여만 원을 더 추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무조건 이거를 선별적으로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승합차나 화물차 한 대를 미천으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직격탄입니다. 택배와 푸드트럭을 포함해서 식자재 납품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바당바당해서 뛰어도 이 물류도 없고 기름만 올려가지고 서민들은 더 살기 어려운 기정에 빠진지 정부가 서민들을 살려는 것인지 죽이는지 그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런데 이 최근 몇 년 동안의 추세를 보면 말이죠. 자영업자나 화물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도 SUV 차량 같은 경유차를 상당히 많이 샀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클린 디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차량 분류를 보면 경유 차량은 클린 디젤이라는 이름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와 함께 버젓이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힘도 좋고 환경도 덜 오염시킨다는 인식 때문에 새 차 뽑으시는 분들이 경유차를 많이 샀는데요. 환경을 덜 오염시킨다는 건 휘발유차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30% 정도 덜 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입장에서 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경유차는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훨씬 더 많이 배출합니다. 그런데도 클린 디젤, 즉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정부가 붙여줬습니다. 여기에 기름값이 싸고 캠핑 등의 야외 활동이 늘면서 경유차 신규 등록 대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만 해도 해마다 44만 대 정도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96만 대도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정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 중단만으로는 미세먼지를 잡을 수 없으니까 이 경유값 인상이나 환경 개선 부담금 인상 같은 이 특단의 대책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론은 썩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손쉬운 대책에 치중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경유차를 많이 뽑게끔 지원도 해준다 해서 많이 뽑게끔 해놓고 지금은 환경의 주범인 양, 환경오염의 주범인 양 지금 뭐 경유값을 150씩 올린다는데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건지. SNS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담뱃값을 올렸지만 금연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듯이 경유값 인상도 마찬가지라는 의견과 경유값 인상이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또 이렇게 세금을 올리는 대신 국가가 경유차에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달아줘야 된다는, 그래야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전문가들도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의 배출량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유값 인상을 통해서 이 생계형이라든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부담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친환경 자동차의 강력한 운행상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 구입 패턴을 자연스럽게 친환경차로 옮겨가는 이런 전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게 꼭 자동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경유차보다 더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뭐 공장이나 발전소 같은 시설부터 점검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차량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은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미세먼지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염원을 배출하는 다른 시설로는 대표적으로 화력발전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서울에 있는 한 화력발전소인데요. 지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이 발전소의 화력 발전 시설을 지하로 넣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드는 공사를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화력 발전소 연료는 이미 석탄에서 친환경 액화천연가스 LNG로 바꿨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중 3곳은 40년이 넘었습니다. 오래된 발전소를 친환경 설비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최근에는 미세먼지 마스크뿐만 아니라 깨끗한 산소를 담은 캔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숨 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진 상황에서 임기응변이 아닌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주민이었습니다.